자, 우리의 원천징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급여입력. 사원 등록하고 급여입력. 제가 아까 사원 등록에서는 초반에 시험이 사원 등록이 많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 급여입력이 많이 나옵니다. 급여입력이 많이 나오고, 사원 등록을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원 등록이 크게 어렵다고 안 느껴지죠. 물론 이론할 때는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고, 근로소득은 500만 원, 뭐 암기할 게 좀 있고, 막 하니까 어려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실기에 부닥치면 컴퓨터가 좀 알아서 좀 잘해주는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얘는 빵점이 없어요. 거의 이제 부분 점수 주는 편이고, 두 번째 시간인 급여 입력. 얘가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급여 입력이 사원 등록보다 더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좀 좋겠죠. 물론 세법이다 보니까 처음에 암기할 부분은 좀 존재합니다. 암기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계속 나오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잘 참여하면 얘는 좀 거저먹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과세라는 파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비과세라는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 존재해요. 비과세가 근로소득에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나면 총 급여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총 급여액 기준이 5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400이라면 근로소득은 900이 되죠. 그래서 이 총 급여액 500이라는 말과 근로소득 900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로소득 공제는 70%를 해주니까 57에 35, 350을 빼고 나면 얘가 150만 원이에요. 자, 근로소득 금액 150이란 말이나 총 급여액 500이란 말이나 비과세 포함 900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제 비과세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비과세. 그래서 우리가 뭐가 비과세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비과세에 대해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가 뭐냐면 식대죠. 식대가 얼마까지 비과세죠? 잘 알려지지 않았나 보네요. 식대가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대를 17만 원 먹잖아요. 받잖아요. 회사에서 17만 원을 받게 되면 비과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 안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17만 원이 담겨요. 이해가죠? 식대가 담겼다가 비과세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가고 7만 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10만 원 딱 잘라줘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17만 원 입력하면 돼요. 즉 우리가 10만 원이라는 지식을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단 우리는 비과세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걸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비과세가 뭐냐면 차량 유지비,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가운전 보조금.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20만 원까지. 이게 가장 잘 알려진 비과세예요. 이 두 개를 가장 잘 알려진 비과세라고 하고 우리만 보니까 잘 알려지고 같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알려진 비과세, 지금 많이 쓰는 비과세. 회사 갈 때마다 보면 많이 쓰는 비과세로 알려져 있고 얘가 살짝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미제출 비과세입니다. 그럼 비과세가 제출 비과세도 있고 미제출 비과세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얘가 가장 대표적인 미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정할 때 얘네들 빼고 산정해요. 얘네들은 그냥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고 내 급여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출 비과세는 포함하고 4대 보험을 산정해요.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내 4대 보험이 커지지 않죠. 사실은 우리 급여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4대 보험이에요. 대충 한 20% 정도 나와요. 20% 정도가. 물론 이제 사업주 부담이 반이고 본인 부담이 반인데 그럼 본인 부담 대충 10%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급여가 300이라고 하면 10%는 30만 원이 4대 보험 날라가고 회사에서는 또 그에 대한 10%, 즉 포함해서 20%가 4대 보험 날라가요. 상당히 많은 돈이 날라가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어쨌든 근로소득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가득 끼워야 되는 부분은 여기고요. 그 다음 비과세를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는 당연히 일용직 하나죠. 근로소득에서 분리과세는 일용직 전액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는 4가지예요. 칠판 잠깐만 볼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봤고, 제가 아무 데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당 공제라고 있죠? 수당 공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챙길 건데, 제가 여기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가장 유명한, 아예 그냥 한 세트로 가장 유명한 미제출 비과세이다.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제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F2를 눌러볼게요. 제가 좀 새로 만들어 볼게요. 비과세라고 걸고, 네. 지금 보다시피 제가 비과세 코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 비과세 코드.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달라 외우지 않아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식대라고 치면 월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 프로그램 켜놓고 시험 칩니까? 아니면 이론 따로 시기 따로입니까? 프로그램 켜놓고 시험 쳐요. 식대가 금액이 그냥 갑자기 기억 안 나.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나 돼 있죠? 20만 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비과세예요. 다 외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의심컨대 내가 이거 비과세일 것 같아 하시면 여기 와서 조회하시면 돼요. 내가 국세청장이면 얘 비과세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와서 뭐 체력 단련비 없잖아요. 그러면 걔는 비과세가 아닌 거지. 이해가시죠? 그럼 연구보조비 뭐 있네요. 연구보조비. 아, 얘는 비과세네. 이런 식으로 와서 조회해 보시면 돼요. 조회해 보시면 여기 나오고, 여기에는 제출 비과세냐 미제출 비과세냐 크게 구분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런데 시험에는 내가 지금 몇 개 정도쯤 수출했죠? 4개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4개가. 그래서 일단 4개를 함축적으로 외우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것들이 한 번씩 나와요. 야, 선생님이 4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상 안 나오겠지.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비과세가 워낙 많은데. 맞죠? 연구보조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농담이고. 그런 의심사항이 있으면 들어가서 조회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에, 우리 책에는 거의 다 4개로 이제 함축적일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비 변상적 급여.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 4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과세를 한번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실비 변상적 급여.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실비 변상적 급여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사실상. 봐도 얘가 실비 변상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여, 숙직여, 여비로서 실비 변상적 된 거의 금액. 요것도 이제 비과세라는 말인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종업원에, 요거 동그라미,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업주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용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보조금. 얘가 첫 번째 나오는 비과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명칭은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차량 유지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명칭은 시험에 문제 제시된 대로 하시면 되고, 비과세 코드만 잘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비과세이냐 아니냐의 판단은요, 일단 2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2개 뭐 체크하냐면, 본인 소유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 주영씨, 차 있죠, 집에? 차가 몇 대죠? 한 대죠. 누구 차예요? 명의가? 남편 명의죠.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고. 이해 가시죠? 다정씨, 차 있어요? 이게 차 몰고 다니죠, 맞죠? 그 차는 누구 차죠? 자, 엄마 차. 이거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직원이 차를 몰고 와요.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의 차 소유는 엄마 아빠로 좀 잘 돼 있고, 여성분들은 통화도 남편 이름으로 좀 많이 사놓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공동명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디에 이용해야 된다? 업무 수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이거 안 됩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비 변상적 급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채은 씨가 또 비과세를 받은 거야.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받은 거야. 물어봤어. 이거 본인 차 맞아요? 이렇게 국세청 직원이 맞아요. 어디 속이려고? 이랬는데 이거 출퇴근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맞지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업무 수행에 이용합니다. 이 2개를 잡으셔야 돼요. 시험에는 얘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 얘도 나와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실비 여비를 대신에 받아야 되니까 실비 여비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비 여비를 또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 또 받고 이렇게 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의 핵심은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야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수행에 본인의 소유 차량을. 두 번째, 업무 수행에. 세 번째, 대신하여 받아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조건 다 맞아야 되는데 이 단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죠? 대신 속기 위해서 실제 여비를 따로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얘는 대신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런 말이죠. 직원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 소유 차량 유류 등의 실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비를 받으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그냥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유류세 등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적용이 안 된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잠깐 또 볼게요.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됩니까? 본인 소유의 차량이 되죠. 이 직원은 뭐 타고 다니냐고 했더니 택시 타고 다니는데 택시 자기 거 아니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과세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시내 여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과세이다. 맞죠? 내가 따로 받잖아요. 대신하여 받아야 돼요. 여기 조금 재밌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버지와 5대5 명의로 공동 명의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사진을 보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죠? 일단은 조건은 본인 소유의 차량인데 공동 명의도 본인 소유라고 할 수 있잖아. 이해가죠?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이제 주영씨에 대한 해석도 나와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확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공동 명의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쪽쪽쪽쪽쪽 켜보니까 이렇게 켜보니까 줄 꺼져 있습니다.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된 보수월액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 잘 안 보이죠?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 자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 명의 및 타인 공동 명의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부부 공동 명의는 괜찮아요. 그러면 지 차도 되고 내 차도 되는데 아빠와 나의 공동 명의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거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영 씨는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돼? 자가운전 보조금 받고 싶으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1%라도 걸렸으면 공동 명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해결됐죠? 요것이 우리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입니다.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 두 가지는 항상 나오고 얘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대신하여 요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 특정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된다고 하네요. 방통신문사에서 받는 취재수당. 취재수당 하면 생각나는 게, 기자들이 막 어려운 데 가고 전쟁도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하죠. 막 탄핵할 때도 보니까 막 얻어 터지고 하는 그런 거 보셨죠? 힘들어요.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비과세 20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런 말이었죠.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요. 맞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맞죠? 전쟁 같은 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취재수당에 왜 빨간색 되어 있냐면 이론 시험으로 나온 적 있어요. 이론 시험. 실기에는 안 나왔어요. 실기에는. 선원법에 받는 선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그 배 타는 수당. 이것도 이제 실비 변상적금. 이것이 무슨 실비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죠? 그래서 실비 변상적 급여인 것은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일 때 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 수당,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 받는 함정이 뭐냐면 이제 배에서 근무하는 거. 항공 수당은 비행기 타면서 받는 수당인데 이것도 비과세로 해줍니다.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 벽지 수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지 있죠, 오지. 뭐 이런 표현 하는데 남자들이 뭐 여기 마찬가지겠지만 군복만 입으면 여자들을 향해서 오 이렇게 하려. 아 재미없으니까. 남자들이 사는 그 동네가 대부분 군대가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맞죠?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대부분 좀 오지에. 그러니까 그 오지의 특징하면 왜 남자들이 군대만 가면 뭐 그런 행동을 하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한 번씩 개가 지나갈 뿐이죠. 맞죠? 월월진에 개가 지나가고 뭐 일반적인 사회인이라고 표현하나? 이게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여자 지나갈 때 군복 입은 사람들이 휘파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 기는 사회인 또 군복만 입으면 그런 행동을 하죠. 이게 그런 느낌. 벽지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오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는 수당입니다. 뭐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없어졌네요. 이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벽지 그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울산 이런 데는 이제 벽지 수당 못 받죠. 이해하시죠? 요것도 이론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다.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한시적으로 뭐 지급하는 이제 이런 글을 읽어보면 수도권이 어디예요? 수도권이? 한번 이제 표현해 볼게요. 인천은 수도권입니까? 인천도 수도권입니다. 인천도 수도권. 이 수도권의 그 바운더리에서 사람들이 생각외로 안 나오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죠. 이거 글 읽으면. 그 공무원들에게 제발 좀 수도권 외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이전 지원금 20만 원 주고 비과세 해줄게. 이런 게 지금 꼬시는 거죠. 수도권의 인구가 몇 명이길래?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50% 이상이. 그만큼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지금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냥 비과세를 주겠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왜 빨간색이냐면 다음 중 실비 변상적 급여인 것은 아닌 것은 할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럴 수 있다, 맞죠? 재해를 받아서 지원금 좀 받았으면 비과세 해줘야지. 거기에 또 세금 떼면 좀 그렇지 않나? 그 다음,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종교활동비도 비과세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 좀 말이 많아요. 왜 말을 많냐면, 종교라는 틀이 좀 약간 근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세금을 넣기가 어려워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을 못 들였어요. 종교인에 대해 세금 못 들이다가, 현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드디어 종교에 세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금을 못 떼냐면 종교 활동자가 많잖아요. 세금을 딱 떼는 순간부터 표를 잃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종교인에게 세금을 과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종교인에게 과세를 했는데 그중에 세금이 가장 싼 부분으로 간 거예요. 또 활동비는 빼준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주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또 빠졌는데 또 어느 사람이 이제 또 선거하면서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종교인에 대한 소득을 없애주겠습니다. SNS에 물매 맞았어요. 드디어 세금 때렸는데 또 왜 너는 또 번복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선거 공약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넣어놓은 사람도 되게 욕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요거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얘가 결론적으로는 이슈가 됐던 글이죠. 얘가 종교 관련되어서 세금을 때렸는데 활동비는 또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빼버렸으니까 약간 아쉬운 그런 거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일단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금액도 한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20만 원, 요 20만 원 또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고, 자,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일단 기본 조건이 뭐죠?
생산직 이하는 생산직. 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긴 거죠. 야간 휴일. 연장, 야간 휴일 뭐 비슷한 말인데 연장이 뭐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통상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9시부터 저녁 6시니까 18시라 할게요. 여기 이제 보통이라면 연장은 18시 1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언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2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2시까지. 여기에 연장 근무입니다. 그럼 야간은 22시 01분부터 이해가시죠? 30시까지. 30시라는 게 존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규정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연장은 몇 배, 야간은 몇 배이 되죠? 이게 뭐 2배인가? 이게 1.5배인가?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0,000원이야. 10,000원이면 연장 근무를 하면 15,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야간 근무를 하면 2배로 20,000원으로 계산해야 되고 휴일은 1.5배인가? 공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이런 규정이 있죠. 규정. 이렇게 받는다면 생산직이 사무직은 안 돼요. 생산직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게 되면 그거는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예요. 아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조건이 3가지였죠. 본인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그리고 대신하여 이 3가지고 얘는 조건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야기 해줘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자가 월정 급여액 210만 원 이하. 요 부분까지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요거예요, 요거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건 프로그램이 해줘요. 프로그램이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전 연도가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자는 우리는 일단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여로 체크를 하죠. 앞서서 배웠습니다. 맞죠? 여여로 체크하는 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인 자가 월정 급여액이 어느 달에는 210만 원 이하가 되고 어느 달에는 3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있죠.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막 변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210만 원 이하가 되면 해주고 210만 원 넘어가면 안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고민하지 말 거. 알겠죠? 책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죠? 요거 하나 체크.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사무직 안 된다 그랬어요. 생산직이어야 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장 글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오토입니다, 오토. 알겠죠? 오토로 자동적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는 말과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느낌은 비슷하죠? 느낌은 비슷한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왜 그러냐면 내가 월 20만 원은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으면 20만 원어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빵원 막 받다가 막달에 240만 원 다 넣어줘도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 기준 20만 원. 근데 연 240만 원은 한 방에 240만 원 다 줘도 다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가 조금 더 좋은 말이에요. 이때 광산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전액 다 해주고요. 나머지는 240만 원까지만 해줘요. 이것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어업을 영위하는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은 또 240만 원까지 해줍니다. 이게 뭐 책에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승선수당 20만 원 있죠. 그거랑 이거랑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 뭐 그런 글도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요.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일단은 24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24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뭐였죠? 비교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맞죠? 요 금액 시험에 나와요. 월 20만 원이고 지금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연 240입니다. 연 240만 원. 느낌은 비슷한데 답은 다르다고 했어요. 적용 구간이 다르게 얘가 더 유리하다 그랬죠? 연 240만 원이다. 조건은 뭐라고요?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 요거 찾아야 되고 생산직 찾아야 되고 아시겠죠? 두 개까지 찾아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이라는데 월정액 급여가 뭐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월정액 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뭐 상여나 뭐 보너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빼고
실비 변상적 급여. 지금 현재 우리 실비 변상적 급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거 있죠? 빼고 초과 근로수당 뺀 나머지가 월정액 급여가 되는 거예요. 월정액 급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300만 원 받아도 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고. 이해가요? 왜냐면 300만 원 중에 상여도 있고 실비 변상적 급여도 있고 초과 근로수당이 있다면 그거 다 빼고 210만 원 따지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210만 원 이하로 맞춰요. 그래야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가 되면 회사에게 피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에게 그냥 혜택이 안 갈 뿐이에요. 그래서 210만 원 이란 기준은 되게 좋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맞죠? 210만 1,000원 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니까. 과세와 비과세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비과세 요건을 잘 보고 실무에 적용시키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요거다. 이렇게 요것도 하나 살짝 꺼놓을게요. 생산직인가 아닌가도 판단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비과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우리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죠. 교육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한다.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일 것, 기업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을 것, 혹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조건이 있을 것,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학자금이라는 말과 장학금이라는 말은 좀 다르긴 다른 말이죠. 학자금은 공부에 관련된 비용이고 얘는 공부 잘해서 주는 거죠. 맞죠? 근데 뭐 내용은 좀 달라도 의미는 조금 비슷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빠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얘는 아이고. 얘는 근로소득인 거죠. 얘는 근로소득인 거고 얘는 근로소득이 아닌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그냥 과세하지 않는 거고 근로소득인 것은 들어갔다가 비과세 요건이 맞으면 맞는 만큼 빠져나오면서 세금이 과세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금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얘는 근로소득인 거고 얘는 근로소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 시험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세 번째입니다. 총 시험에 나오는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식사 또는 식사대. 요런 말 잘 안 쓰죠. 이거 빼고 읽으면 식사 또는 식대라고 하죠. 식대. 돈으로 주는 거냐, 먹는 것을 바로 밥으로 주는 거냐. 개인마다 호불호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보다 그냥 밥으로 주는 것을 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주면 밥 사 먹으러 가는 거 고민이에요. 맞죠? 그냥 밥 배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 먹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삼산동이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고민이에요. 오늘은 또 어디 가지? 그래서 엄청나게 붐비는 식당이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고민은 좀 됩니다. 고민되고. 어제는 또 뭐 카레를 먹었어. 그저께는 뭘 먹었어. 오늘은 또 뭐 먹지? 출근하면 항상 고민하는 게 점심 뭐 먹을까 고민이죠.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무제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뷔페식당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뷔페식당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금액과 상관없이 밥으로 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받으면 전액 다 비과세예요. 만약에 돈으로 받으면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식대를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라고 해서 식대를 10만 원만 준다 이게 규정이 아니라 보통 보면 식대가 17만 원씩 이렇게 줘요. 18만 원씩 이렇게 줘요. 현 시세에 맞춰서 회사 규정에 따라 돈으로 주겠죠. 돈으로 주면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문제죠. 시험의 문제가 얘입니다.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즉 어떤 경우냐면 돈도 받고 밥도 제공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식대는 과세.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얘를 외우셔야 돼요. X가 아닌데 맞죠? 이 암기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식대는 과세예요. 식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식사 쪽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식대 쪽이죠. 맞죠? 식대가 과세이냐 비과세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식대가 비과세인 경우는 요거 한 경우밖에 없어요.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식대가 비과세예요. 그러면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받는 식대는 과세인 거죠. 이해가죠? 식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식사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식사 제공, 식대 미제공하면 식대 비과세. 식사 미제공, 식대 제공하면 식대 비과세. 시험에는 얘가 나오든지 이러면 식사는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식사는 안 중요. 책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식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식대에 포커스 맞추는 방법은 식대만 받으면 비과세. 딴 거 받고 식대 받으면 얘는 과세이다. 이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세 번째 비과세.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가 뭐냐면 사용자는 우리가 이제 시험 글에 나오는 글 중에 사용자라는 글도 있고 사용인이라는 글자도 있는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니은. 여기 보면 얘는 회사예요. 아시겠죠? 회사. 회사를 사용자라고 하고 사용인은 직원을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 니은과 니은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직원, 사용자는 회사. 설마 또 임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임원. 임원의 니은이다.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나 이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뭐 10만 원이 나오면 고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5만 원은 직원 부담분, 5만 원은 회사 부담분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 부담분 이 5만 원과 직원 부담 5만 원. 이 직원 부담분 5만 원은 어디서 걷어오죠? 월급 줄 때 원체 징수하죠. 이 5만 원은 회사가 내지 않았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죠?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말고 국민연금이라 할게요. 국민연금이면 이 돈이 적립이 되죠. 국민연금은 저축 개념이잖아요. 저축이니까 10만 원이 고스란히 직원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 5만 원은 직원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급여로 본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는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 이것에 의하여 사용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육아수당.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읽을 때 육아라고 읽어야 돼요. 육아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 울산 사람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어? 여름 법칙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육아수당, 맞죠? 자, 애매하면 살짝 엎어서 섞어서 읽으면 돼요. 육아. 자, 6. 자,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당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맞을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읍시다. 그래야 공부가 되잖아. 맞죠? 6세 이하. 물론 6세 넘어도 육아수당 줄 수 있죠. 근데 비과세 요건은 일단 요거 찾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요거 찾으셔야 돼요. 요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육아수당은 일단 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10만 원 더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죠? 국외 또는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월급 받았죠. 그런 거 월 100만 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제 뭐 감리원 포함해서 뭐 선박 또는 국외에서
받는 보수 월 300만 원까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국외에서는 이제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저는 물어보니까 300만 원 받기는 어렵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했어요. 4가지 나왔고, 참고로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뭐 181인가? 맞아. 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거고, 육아휴직, 그다음 산전의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공무원 등이 받는 육아수당, 뭐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받는, 배우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받아야 국민연금을 다른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이걸 유족 급여라고요. 그 유족 급여는 비과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로장학생 아시죠? 예. 그 어느 정도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주는, 대학에서 해주는 뭐 도서 반납을 뭐 도와주는 거나,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빔 프로젝트 우리가 끄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한 명이 와가지고 책상 정리하고 빔 끄고 이렇게 다 정리해 줍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근로장학생에 받는 돈은 비과세이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취지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직무발명보상금. 직무 발명이라는 게 되게 많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초성 검색 이런 거 있죠. 초성 검색.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가나,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간 것들이 검색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이 있죠. 직무 발명 보상금. 우리 스마트폰 찍는 거 뭐라죠? 셀카봉. 이런 것도 직무 발명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직무 발명을 해서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것도 금액이 상향된 거예요. 상향. 이게 세무회계 2급인가에 이론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자, 여기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진입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늦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조금 더 내 마음이 좀 들어오고, 조금 더 기억이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과세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4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은 꼭 요 3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제가 가로라고 했던 이유는 이 부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즉, 시험에는 본인 소유의 차량, 소유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 업무 수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대신에라는 글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라면 걔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자, 생산직 직원의 직장 3천만 원. 요거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연장 야간, 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겁니다.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자,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알겠죠? 남자하고 여자 둘 다 가능하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한 회사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사내 커플이라고 하나? 사내 커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맞죠? 이렇게 애를 낳으면 여기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왜 서로 다 저쪽으로 보고 있어? 요렇게 그릴까?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자, 이렇게 애가 둘이가 생긴 거야. 이해가시죠? 애가 이렇게 둘이가 생겼어요. 애가 둘이가 생기면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만 원까지가 맥스예요. 그래서 한 회사에 있을 때도 각각 받을 수 있고, 남녀 각각이에요. 6세 이하가 2인이라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까지만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6세라는 말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10만 원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생산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240만 원, 이거 다 기억해야 되는 숫자들이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식대 10만 원. 식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식사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교양학습 듣듯이 이 정도 지식만 갖고 가시면 되고, 식대가 중요한 거예요. 식대. 그래서
식대 10만 원인데 만약에 식사 제공받으면 식대는 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가 결론이죠. 이 페이지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뒤에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실기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